2025년 12월 16일 공포 탐욕 지수는 50입니다. 중립이에요. 하지만 2025년 한 해만 봐도 최저 3, 극도의 공포에서 최고 78, 탐욕까지 오갔어요. 이 숫자 하나가 왜 중요할까요? 2021년 게임스톱이 1500% 폭등할 때 이 지수는 무엇을 말하고 있었을까요? 오늘은 시장의 감정을 읽는 법을 완전히 해부합니다. CNN 공포 탐욕 지수는 0부터 100까지 숫자로 시장 감정을 보여줘요. 0은 극도의 공포, 100은 극도의 탐욕이죠. 7가지 지표를 종합해서 계산해요. 이 숫자가 낮으면 모두가 팔고 있고 높으면 모두가 사고 있다는 뜻이에요. 2025년 한 해 동안 238일의 데이터를 보면 극도의 공포가 21%, 공포가 29%, 중립 16%, 탐욕 32%, 극도의 탐욕이 2%였어요. 평균은 43.5%로 약간 공포 쪽이었죠. 시장이 얼마나 감정적으로 움직이는지 보이죠. CNN 지수는 7가지를 봐요. 주식 모멘텀, 주가 강도, 주가 폭, 풋콜 옵션 비율, 정크본드 수요, 시장 변동성, 안전자산 수요예요. 이 7가지가 모두 감정을 반영하죠. 하나씩 뜯어볼게요. 워렌 버핏의 가장 유명한 말이 있죠. 남들이 탐욕스러울 때 두려워하고 남들이 두려워할 때 탐욕스러워라. 공포 탐욕 지수가 바로 이걸 측정하는 거예요. 지수가 높을 때 조심하고 낮을 때 기회를 찾으라는 뜻이죠. 군중 심리는 투자에서 가장 위험한 편향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하니까 나도 따라하는 거죠. 연구에 따르면 투자자의 18%가 군중 심리가 자신의 투자 결정에 영향을 준다고 인정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훨씬 많을 거예요. 2021년 1월 게임스톱 주가가 2주 만에 $20에서 $483로 1500% 폭등했어요. 레딧의 월스트리트 배츠 커뮤니티에서 시작된 군중 심리가 만든 역사적 사건이죠.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오늘 완전히 분해해 볼게요. 첫 번째 지표는 주식 모멘텀이에요. S&P 500일 125일 이동평균선보다 얼마나 위에 있는지 봐요. 위에 많이 있으면 탐욕, 아래 있으면 공포죠. 간단하지만 효과적이에요. 두 번째는 주가 강도예요. 52주 신고가를 기록한 주식과 52주 신저가를 기록한 주식 수를 비교해요. 신고가가 많으면 탐욕, 신저가가 많으면 공포죠. 시장의 체력을 보는 거예요. 세 번째는 주가 폭이에요. 상승하는 주식 거래량과 하락하는 주식 거래량을 봐요. 상승 거래량이 크면 탐욕, 하락 거래량이 크면 공포예요. 네 번째는 풋콜 옵션 비율이에요. 풋옵션이 많으면 공포, 콜옵션이 많으면 탐욕이죠. 투자자들이 실제로 돈을 어디에 거는지 보는 거예요. 말이 아니라 행동을 봐요. 다섯 번째는 정크본드 수요예요. 위험한 채권과 안전한 채권의 수익률 차이를 봐요. 차이가 작으면 사람들이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차이가 크면 공포죠. 여섯 번째는 빅스, 공포지수예요. 2025년 12월 12일 나스닥 빅스는 20.615, 1년 전보다 26% 올랐어요. 빅스가 낮으면 시장이 안정, 높으면 불안이죠. 공포의 공포지수예요. 일곱 번째는 안전자산 수요예요. 주식과 국채의 수익률을 비교해요. 국채로 몰리면 공포, 주식으로 몰리면 탐욕이죠. 돈이 어디로 피난 가는지 보는 거예요. 이 7가지 지표를 각각 0부터 100으로 정규화해서 평균 내면 CNN 공포 탐욕 지수가 나와요. 한 가지만 보면 잘못 판단할 수 있지만 7가지를 종합하면 시장 감정을 정확히 읽을 수 있죠. 2025년 4월 7일 공포 탐욕 지수가 4까지 떨어졌어요. 극도의 공포 구간이죠. 글로벌 대규모 매도가 일어났을 때예요. 이럴 때가 버핏이 말한 탐욕을 낼 때예요. 2025년 12월 16일은 50으로 중립이에요. 공포도 탐욕도 아닌 균형 상태죠. 이럴 땐 뚜렷한 신호가 없으니 기존 전략을 유지하는 게 나아요. 극단으로 갈 때 행동해야죠. 지수가 70 이상으로 올라가면 탐욕 구간이에요. 모두가 사고 있고 주가가 고평가됐을 가능성이 높죠. 2025년에는 단 2%만 극도의 탐욕 구간에 있었어요.
이럴 때가 버핏이 말한 두려워할 때예요. 역사를 보면 극도의 공포 구간에서 산 사람들은 6개월 뒤 평균 15에서 20% 수익을 냈어요. 반대로 극도의 탐욕 구간에서 산 사람들은 손실을 봤죠. 반전과 반대로 움직이는 게 핵심이에요. 하지만 공포 탐욕 지수도 완벽하진 않아요. 타이밍을 정확히 알려주진 않거든요. 극도의 공포가 더 깊어질 수도 있고, 극도의 탐욕이 더 오래 갈 수도 있어요. 참고 지표일 뿐, 절대적 신호는 아니에요. 군중 심리는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걸 따라하는 경향이에요. 저 사람들이 뭔가 알겠지 하고 생각하죠. 빵집의 줄이 길면 맛있는 빵집이라고 생각하는 것처럼요. 하지만 투자에서는 치명적이에요. 군중 심리는 세 가지 이유로 생겨요. 첫째, FOMO, Fear of Missing Out, 나만 놓칠까봐 두려워요. 둘째, 사회적 증거, 다들 하니까 맞다고 착각해요. 셋째, 불확실성 회피, 혼자 결정하기 무서워요. 인간의 본능이죠. 2020년 말 게임스톱 주가는 $20였어요. 레딧의 월스트리트 배치에서 누군가 공매도 비율이 높다고 발견했죠. 처음엔 몇 명만 샀어요. 2021년 1월 다들 사면 공매도 세력이 망한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트위터와 레딧에서 바이럴됐죠. 포모가 시작됐어요. 주가는 일주일 만에 700% 폭등했고 더 많은 사람이 뛰어들었어요. 1월 27일 주가가 $483까지 치솟았어요. 모두가 사고 있었죠. 뉴스에서도 잡았어요. 이 시점에 산 사람들은 대부분 손실을 봤어요. 군중 심리의 정점에서 뛰어든 거죠. 이후 브로커들이 거래를 제한하자 주가는 급락했어요. 초기 투자자들은 수백 배 벌고 빠져나갔지만 뒤늦게 뛰어든 사람들은 8, 90% 손실을 봤죠. 군중의 끝에 합류하면 항상 이렇게 돼요. 군중 심리가 위험한 이유 중 하나가 확증 편향이에요. 게임스톱 사려고 마음먹으면 상승할 근거만 보이거든요. 다들 사고 있네. 목표가 $1,000에 같은 정보만 받아들이죠. 반대 의견은 무시해요. 반복 편향도 있어요. 같은 이야기를 계속 들으면 진실처럼 느껴지죠. 게임스톱 투 더 문을 100번 들으면 진짜 갈 것 같아요. 하지만 반복이 사실을 만드는 건 아니에요. 역설적이지만 군중 심리가 작동하는 이유는 위험 회피 때문이에요. 혼자 결정해서 틀리면 바보지만 다들 하다가 틀리면 어쩔 수 없는 거잖아 라고 생각하죠. 책임을 분산하려는 거예요. 투자자 A는 1월 초 $20에 샀어요. 군중이 모이기 전이죠. 투자자 B는 1월 27일 뉴스 보고 $400에 샀어요. 군중 심리의 정점에서요. 1개월 뒤 A는 10배 수익으로 빠져나왔고 B는 80% 손실을 봤어요. 군중 심리는 400년 전에도 있었어요. 1637년 네덜란드 튤립 광풍이죠. 튤립 구근 하나가 집 한 채 값이 됐어요. 다들 사니까 나도 사는 거죠. 하지만 버블은 터졌고 구근은 무가치해졌어요. 2000년 닷컴 버블도 마찬가지예요. 1995년부터 2000년까지 나스닥이 600% 올랐어요. 닷컴만 붙으면 다 샀죠. 버핏은 이해 못하는 비즈니스라며 안 샀어요. 2000년 3월 버블이 터지자 78% 폭락했어요. 연구에 따르면 군중 심리로 투자하면 장기 수익률이 떨어져요. 반대로 역발상 투자는 평균보다 높은 수익을 내죠. 인도 시장 연구에서는 역발상 투자가 3.64배 수익을 낸 반면 벤치마크는 3.24배였어요. 역발상 투자는 간단해요. 지수가 20 이하 극도의 공포면 매수 기회를 찾아요. 80 이상 극도의 탐욕이면 매도를 고려하죠. 군중과 반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쉽지만 심리적으로 어려워요. 역발상이 어려운 이유는 틀리면 혼자 틀리는 거거든요. 모두가 사는데 나만 안 사고 모두가 파는데 나만 사면 외롭고 불안해요. 하지만 초과 수익은 이 외로움의 대가예요. 실전에서 어떻게 쓸까요? 첫째, 정기적으로 체크하세요. 매일 CNN 웹사이트나 피어그리드 미터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20 이하면 관심 종목 리스트를 보고 80 이상이면 포트폴리오 점검해요. 둘째, 단독 신호로 쓰지 마세요. 다른 지표와 함께 봐야 해요. 예를 들어 지수가 20이고 내가 관심 있는 기업의 밸류에이션이 낮고
펀더멘털이 좋으면 매수하는 거죠. 세 가지가 일치해야 해요. 셋째, 점진적으로 움직이세요. 지수 20에서 일시불로 다 사면 위험해요. 10에서 조금, 5에서 조금 더 사는 식으로 나눠야 해요. 공포가 더 깊어질 수도 있거든요. 분할 매수가 안전해요. 개인 투자자가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패닉 매도예요. 지수가 10으로 떨어지면 더 떨어질 거야 하고 팔아버려요. 하지만 극도의 공포는 매수 시그널인데 말이죠. 감정과 반대로 행동해야 해요. 두 번째 실수는 포모 매수예요. 지수가 90으로 올라가면 나만 놓치는 건 아닐까 하고 사요. 하지만 극도의 탐욕은 매도 시그널이에요. 뉴스에 나올 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역발상 투자를 연습하는 법이 있어요. 첫째, 감정일기를 쓰세요. 오늘 지수 15, 나는 무섭다. 하지만 이게 기회구나 라고 적으면 객관화돼요. 감정과 분리되는 연습이죠. 둘째, 규칙을 미리 정해두세요. 지수 20 이하면 매월 100만 원씩 매수, 80 이상이면 10% 매도 같은 거요. 감정이 격할 때는 판단이 흐려지니까 냉정할 때 정해둔 규칙을 따르는 거예요. 셋째, 소액으로 연습하세요. 처음부터 큰 돈으로 하면 감정 통제가 안 돼요. 10만 원, 50만 원으로 지수 20에서 사보고 진짜 공포를 견디는 연습을 해보세요. 근육을 키우는 거예요. 공포 탐욕 지수는 단기 타이밍 지표예요. 장기 투자자라면 너무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극단적 공포 때 조금 더 사고, 극단적 탐욕 때 조금 덜 사는 정도만 조정하면 충분해요. 버핏은 2008년 금융위기 때 뭘 했을까요? 공포 탐욕 지수가 극도의 공포일 때 골드만삭스에 50억 달러를 투자했어요. 봄을 기다리면 이미 봄이 지나 있다고 말했죠. 공포 속에서 행동한 거예요. 정리해 볼게요. CNN 공포 탐욕 지수는 0에서 100으로 시장 감정을 측정해요. 7가지 지표를 종합하죠. 20 이하는 극도의 공포, 80 이상은 극도의 탐욕이에요. 하지만 단독 신호가 아니라 참고 지표예요. 군중 심리는 투자의 적이에요. 포모, 사회적 증거, 불확실성 회피가 원인이죠. 게임스톱, 튤립 광풍, 닷컴 버블 모두 군중 심리가 만든 거예요. 군중을 따라가면 군중과 같은 결과를 얻어요.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것을 정리해 볼게요. 첫째, CNN이나 Fear Grid Meter 북마크하기. 둘째, 현재 지수 확인하기. 셋째, 극단 상황 시 행동 규칙 정하기. 넷째, 감정 일기 시작하기. 이것만 해도 군중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오늘은 공포 탐욕 지수와 군중 심리를 완전히 해부했어요. 여러분은 군중을 따를 건가요? 아니면 독립적으로 판단할 건가요? 다음 영상에서는 시장 폭락을 이용하여 수익 내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투자에 도움되는 정보를 계속 받아보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하세요. 지금까지 투자가 쉬워지는 경제학 투시경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